조건부 확률 개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의 정의요. 조건부 확률은요, P, B 바 A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의미가 뭐냐면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보통 우리가 P, B 그러면요, 그냥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확률을 계산할 때 우리가 전체 경우의 수분의 어떤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죠. 근데 이제 이건 일반적으로 전체를 하는데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A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A가 요게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일어났을 때 요거의 범위에서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가 여기서는 의미가 없겠죠. 일반적인 전체는 의미가 없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자, 계산하는 방법은요, P, B 바 A가요, PA분의 A가 일어난 거니까요. A가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B도 일어나는 거. P, A, 교 B. 곱사건이죠.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표현은 이렇게 하고요. 실질적인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를 보면은 되게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 문제는 간단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제가 예를 보여드릴게요. 조건부 확률의 문제는요,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주면 돼요. 첫 번째 유형을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전체를 집합으로 이렇게 보면은 전체가 몇 개인지 알 수 있을 때예요. 예를 들어 학생이 100명이 있습니다. 100명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남학생과 여학생이 있어요. 이렇게 나눠볼까요? 이렇게 나눠서 이쪽이 남학생, 이쪽이 여학생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예를 들어 안경을 낀 학생이 있고요, 안경을 끼지 않은 학생이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남학생이 뭐 안경 낀 남학생이 예를 들어서 40명이다. 그리고 남학생인데 안경 안 낀 학생은 20명 이렇게 되고요. 그럼 60명이 되겠죠? 그럼 여학생은 40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안경 낀 여학생 30명, 안경 안 낀 여학생 10명.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요, 제가 여기서 한 명을 뽑았는데 남학생이에요. 자, 남학생인데 그 남학생이 안경을 꼈을 확률은 얼마냐 그러면요,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P. 자, 한 명을 뽑았더니 남학생입니다. 벌써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남학생이 안경을 꼈을 확률. 그러면요, 일단 남학생이니까 이것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학생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볼 필요가 없고요. 그냥 남학생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면 돼요. 남학생 중에서 자, 안경을 낀 거. 그럼 남학생이 60명이죠. 60명 중에서 안경 낀 학생 40명. 그래서 확률이 그냥 60분의 4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자,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이번에는요, 한 명을 뽑았더니 안경을 낀 학생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안경을 꼈는데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요, 한 명을 뽑았더니 안경을 꼈죠. 이게 전체로 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안경을 꼈습니다. 자, 이 중에서요, 그러니까 전체 이건 볼 필요가 없어요. 안경 낀 학생들만 보면 됩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여학생이 나올 확률. 여학생은 30명이죠. 전체가 40 더하기 30이니까 70분의 안경 낀 학생 70명 중에 여학생은 30명. 70분의 3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게 첫 번째 유형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때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이거는 보통 아주 간단하게 풀립니다. 자, 두 번째 유형을 설명드릴게요. 자, 이게 좀 복잡한데요. 조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있는데, 자, A 가게를 들렸다, B 가게를 들린 후 C 가게를 들렸습니다. 자, 다 들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처음에 자, 우산을 가지고 집에서 나갔다 그럴게요. 우산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A 가게 들리고 B 가게 들리고 C 가게 들리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우산을 잃어버렸어요. 자,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그 우산을 만약에 B 가게에서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하라. 자, 그리고요, 각각의 가게에서 자,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하겠습니다. 각각이.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학생이 우산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가게 세 군데를 들려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우산을 잃어버렸어요. 각각의 가게에서 우산 잃어버릴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B 가게에서 우산을 잃어버렸을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를 계산을 하면 이 모양이 일단 모양 이렇게 됩니다. 일단 우산을 잃어버린 거죠. 자, 우산을 잃어버린 게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산을 잃어버린 경우를요, 이 분모에 다 씁니다. 그럼 크게 볼 때 우리가 A 가게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B 가게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C 가게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 모양을 쓰면은 모양이 이렇게 돼요. A 가게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B 가게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고, C 가게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이게 전체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B 가게에서 잃어버렸을 확률. 구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확률을 직접 계산을 해보면요. 이 모양을. A 가게에서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A 가게 들렸을 때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각 가게가 잃어버릴 확률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3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더하기 B 가게에서 잃어버릴 확률은요. B 가게에서 우산을 잃어버리려면 A 가게에서는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B 가게에서 잃어버려야 되기 때문에 A 가게에서 우산을 잃어버리지 않을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1에서 3분의 1 빼서 3분의 2가 되고요. 그리고 나서 B 가게에서 잃어버려야 되니까 잃어버릴 확률 3분의 1. 그래서 확률은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이 돼요.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그리고요. C 가게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C 가게에서 잃어버리려면 A, B 가게에서 잃어버리면 안 되죠. A 가게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B 가게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 다음에 마지막 C 가게에서 잃어버려야 되니까 3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C 가게에서 잃어버릴 확률입니다.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요거 분의 분자는 아까 B 가게에서 잃어버리니까 요 모양이 그대로 들어가면 돼요. 요거가 3분의 2 곱하기 3분의 1 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하면요. 27을 분자분모에 곱해보면 27 곱하면 9가 되고요. 여기 27 곱하면 6 되고요. 여기 27 곱하면 4가 됩니다. 분자는 요거랑 같죠? 27 곱하면 똑같이 6. 답은 19분의 6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좀 간단히 썼긴 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우산을 잃어버린 모든 경우입니다. 우산을 잃어버린 거 모든 경우 A에서 잃어버린 거, B에서 잃어버린 거, C에서 우산 잃어버린 거 분의 B에서 우산 잃어버린 거.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 이 두 가지 유형이면요 조건부확률 문제 거의 다 풀 수 있습니다. 그 조건부확률 다시 제일 중요한 거 보면요 일단은 조건부확률의 뜻. 자, 요거에 뭐냐면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이다. 그리고 실제적인 계산은 PA분의 PA 곱이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꼭 공식을 이거는 이제 외우셔야 돼요. 이 식은. 자, 외우고 여기 간단히 PA라고 했지만 A가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지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나옵니다. 이거 꼭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유형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우리 전체를 뭐 몇 개인지 몇 가지인지를 바로 이렇게 표로다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각각을. 이런 경우는 이 표를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려 놓고 여기서 따지면 아주 쉽게 계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경우는 아까처럼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해요. 크게 볼 때만 두 가지나 세 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그다음에 조금 만족하는 거 분자 써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확률의 곱셈 정리. 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동시에 일어날 확률. PA 곱이는 PA 곱하기 P, B바 A. 또는 뭐 PB 곱하기 PA 바 B.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냐면요. 요 식에서 PA 곱이 곱사건입니다. 요거는 PA를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PA 곱하기 P, B바 A.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요. 요 식 좀 복잡해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아주 간단하게 풀립니다. 예를 들어서 A, B, C, D, E 뭐 이렇게 5개의 뭐 제비가 있다고 할게요. 당첨이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2개 A, B가 당첨권이라고 할게요. 자, 이때 만약에 첫 번째 뽑았을 때 당첨 제비가 뽑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뽑을 때도 당첨 제비가 뽑힐 확률을 구하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 의미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 뽑을 확률은 5개 중에 2개가 당첨제비죠. 그래서 5분의 2. 그러니까 요 PA가 5분의 2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모양이 복잡해 보이지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뽑을 때 당첨제비가 뽑을 확률. 그러면 이제 하나 뽑았기 때문에 남은 제비가 4개가 되겠죠. 4개. 자, 4개 중에서 당첨제비는 이제 하나만 남으니까 4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쓴 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냥 이런 겁니다.
계산하면은 이렇게 약분되니까 10분의 1 이렇게 구해집니다. 예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A가 3분의 2, PA 교 B가 5분의 2일 때 P, B바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거 확률인데요. 뭐 집합처럼 똑같이 푸시면 돼요. 이 의미가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죠. 써보면은 P, A분의 P, B교 A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의미만 알아도 돼요.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식도 당연히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고요. 이거를요 집합 문제처럼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푸시면 됩니다. A, B 두 개가 관여하죠. A, B 확률이기 때문에 확률의 전체 합은 얼마다? 1 이렇게 됩니다. A가 3분의 2고요. 여기 A, B라고 하면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 교 B 곱사건이죠. 5분의 2 이렇게. 그러면 요거 요 의미로 보면요 그냥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났을 때니까 이게 전체가 되는 거예요. A가 일어났을 때 즉 3분의 2 그쵸? 3분의 2가 조건부 확률에서 이게 전체가 되는 겁니다. 이 중에서 B가 일어나는 거. 자, 이 중에서 이렇게 보니까 B가 일어나는 건 이 부분이죠. 5분의 2입니다. 5분의 2. 요거를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PA분의 P, B교 A. 이렇게 되고요.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면은 이렇게 10분의 6. 약분하면은 5분의 3.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A가 3분의 1이고 PA 교 B가 8분의 1이다. 이때 P, B의 여사건 A의 확률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집합처럼 똑같죠?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A, B 두 개가 있고요. 자, A가 일어날 확률이 3분의 1이고요. 곱사건이죠? 여기 8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그럴 때 이건 뭐냐면 A가 일어났을 때 이 상태에서 B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입니다. 여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A가 일어난 상태에서 자, 여기서 보는데 B는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럼 B는 일어나지 말아니까 이쪽 부분이 되겠죠. 이쪽 부분. 이렇게 이쪽 부분. 그럼 자, 여기 확률을 구해 보면은 A가 3분의 1에서 8분의 1을 빼주면 되겠죠. 3분의 1 빼기 8분의 1 통분하면은 24분의 8 빼기 3이니까 5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24분의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을 써보면 자 A가 일어난 거 전체가 여기 A 전체가 3분의 1이죠. 3분의 1분의 B가 일어나지 않는 거는 24분의 5 24분의 5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분모로 가면 24 이렇게 곱하면 3, 5, 15 3으로 약분하면 8분의 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굳이 이게 우리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돼요. P A분의 P 자 이거 교집합이겠죠? B 여사건의 교집합이 A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써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걸 쓰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의미만 보고서 벤 다이어그램에서 바로 찾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학교의 전체 학생은 360명이고 각 학생은 체험학습 A 체험학습 또는 뭐 학습 B 중에 하나를 선택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 중 체험학습 A를 선택한 학생은 남학생 90명과 여학생 70명이다. 이 학교 학생 중 임의로 뽑은 한 명의 학생이 체험학습 B를 선택한 학생일 때 뭐뭐 할 때 확률이죠. 이때 이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은 5분의 2이다. 이 학교의 여학생 수를 구하시오입니다. 이거는요. 전체 학생이 360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전체 학생이 360명이 있는데요. 자, 체험학습 A, B 중 하나를 선택한다. 그러니까 A와 B로 나눠지죠.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 조건 방률을 이렇게 쭉 나눠서 여기가 A 선택한 학생, B 선택한 학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또 자, 전체 학생이 또 남학생, 여학생 있죠.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이 남학생, 이쪽은 여학생. 제가 말씀드린 1번 유형이 되겠죠. 유형 두 가지 중에서 좀 간단한 1번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A를 선택한 학생은 남학생 90명, 여학생 70명. 자, A를 선택한 학생이요. 남학생이 90명이고 여학생이 7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합치면은 여기가 160명 되겠네요. 그죠? 160명이고 360에서 160 빼면 B 선택한 학생은 전체가 200명이 되겠죠. 자, 여기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의 학생이 체험학습 B를 선택한 학생일 때, 자, 이게 조건방법입니다. 자, B를 선택한 학생일 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중에서, 이 학생의 남학생일 확률은 5분의, 자, 이 중에서 남학생,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분의 B 중에서 남학생의 확률이 5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여기를 만약에 X라고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전체, 자, B를 선택한 학생 200명. 200명 중에 남학생 X. 요 값이 5분의 2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B 중에서 남자. 자, 이거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X는 요거 200 곱하면은 이렇게 하니까요. 약분되면은 40 곱하기 2는 80. 그래서 X가 80명. 80명이면 200에서 80 빼면 여기가 120명. 각각 다 구했기 때문에 뭐 어떤 걸 묻든지 간에 다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교의 여학생의 수를 구하라. 그럼 여학생은 이거 두 개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70과 120 더하면 190명.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유형입니다. 이거. 다음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이수를 차례로 A, B라 하자. 두 수의 곱 A, B가 6의 배수일 때, 뭐할 때, 자, 이쪽에서 분모가 보통 결정한다고 했죠? 이 두 수의 합 A 플러스 B가 7일 확률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이게 조건 확률이에요. 이게 일어났을 때, 이것이 만족할 확률을 구하라. 그래서 조건 확률인데, 뭐 경우의 수로 구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뭐뭐 할 때 이게 분모가 되겠죠. 자, 이거를 다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의 배수다. 곱이 6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요. 6의 배수가 6이 있고, 모양이. 6이 또 있고, 12가 되는 경우, 18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24, 30, 36이 되는 경우까지 있겠죠. 자, 이 중에서, 자, 합이 여기 A 플러스 B가 합이 7이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경우의 수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자, 곱이 6이 되는 경우 볼게요. 그럼 1, 6, 2, 3, 3, 2, 그 다음에 6, 1 해서 4가지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가 되는 경우는요. 자, 2, 6, 12 있죠. 3, 4, 12, 4, 3, 12, 6, 2, 12 해서 4가지가 되겠네요. 자, 18이 되는 경우는 3, 6, 18 그 다음에 6, 3, 18 이거 두 개밖에 없네요. 24가 되는 경우는 4와 6, 4, 6, 6, 4 이렇게 있고요. 두 가지. 30이 되는 거 5, 6과 6, 5 두 가지. 36이 되는 거는 6, 6, 6, 6 해서 한 가지 이렇게 됩니다. 이 중에서요 합이 7이 되는 거. 자, 1과 6이면 합이 7이죠. 1, 6, 6, 1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3, 4와 4, 3이 더하면 7입니다. 나머지는 뭐 9되고 10되고 11되고 12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 그러니까 여기는 네 가지. 이게 답이 돼요. 다 더하면은 15분의 4 이렇게 됩니다. 답은 3번 이렇게 되고요. 여기 굳이 뭐 확률로 쓰면 이렇게 돼요. A, B 두 개를 던졌기 때문에 전체 가지수가 6 곱하기 6, 36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분모가 36분의 요거 다 더한 15분의 분자도 36분의 4. 어차피 36, 36 사라지겠죠? 15분의 4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제가 말씀드린 두 번째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자, 어느 학과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과목 A와 과목 B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과목 A와 과목 B 중 하나를 선택하였고 각 학생이 선택한 과목별 인원수는 다음과 같다. 자, 벌써 표가 다 나와 있죠? 이렇게 보면은 전체가 이렇게 있는데 자, 이거를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이렇게 나눴고요. 그 다음에 과목 A와 과목 B. 이렇게. 보통 유형이 다 이렇습니다. 1번 제가 말씀드린 1번 유형이 되겠죠. 자, 이럴 때 이 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남학생일 때 그랬어요. 남학생이니까 남학생만 보면 되겠죠. 남학생 요것만 보면 됩니다. 이 여학생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남학생일 때 이 학생이 과목 B를 선택할 학생의 확률. 과목 B는 요거죠. 7명. 남학생은 전체 10명. 10명 중에 과목 B 7명. 10분의 7 이렇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제 보겠습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복 도입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전체 학생이 80% 찬성하였고 20%는 반대했다. 지금 찬성과 반대로 일단 나눴죠. 전체를. 그리고 전체 고등학교 학생, 이 고등학교 학생, 전체 학생이 40%가 뭐 여학생이고 그 다음에 뭐 생활복 도입에 찬성한 학생이 70% 남학생이다. 그러니까 여학생, 남학생이 또 나눠놨죠. 그래서 전체를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체가 그냥 100명이라고 볼게요. 뭐 포인트로 나왔기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100명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죠. 이렇게 찬성과 반대. 근데 찬성이 80%고요. 80%, 반대가 20%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학생이 40%가 여학생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걸 기준을 이렇게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근데 자, 여학생이 40%, 그러니까 여자가 40이 되겠죠. 남자는 60이 됩니다. 60. 자, 그리고 여기 생활복 도입에 찬성한 학생이 70%가 남학생이었다. 자, 찬성한 학생의 70%. 일단은 이 조건 방률입니다. 찬성한 학생들 중에서 70%가 남학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조건 방률에서 써보면 찬성한 학생이 여기저기 있죠. 찬성한 학생들 중에서 남학생이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걸 제가 X라고 할게요. 그럼 이 확률이 찬성한 학생이 총 80명이고요. 그 중에 X명 되겠죠. 80분의 X. 자, 요게 근데 70%, 100분의 70 이렇게 되는 거죠. 확률이니까. 자, 여기서 X를 구해보면요. 곱하기 80 이렇게 되고요. 공 두 개 이렇게 약분돼서 지워지니까 7, 8은 56. 그러니까 X가 여기가 56이 됩니다. 56이면 80에서 56 빼면 자, 이쪽 부분은 2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56이면 아까 또 남자가 60이죠? 이거 더해서 60이니까 여기는 4명이 되고요. 여기 40명이면 두 개 더해서 40이니까 40에서 24 빼면 여기는 16. 각각을 다 구했죠? 그럼 이제 묻는 거 다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고등학교의 전체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자, 여학생일 때 이 학생이 생활복 도입에 찬성. 자, 이것도 조건 방률입니다. 여학생일 때, 자, 이번에 여학생, 자, 이거 좀 지우고, 자, 여학생이 이렇게 되죠. 여학생일 때 이 학생이 찬성이 요거니까 이렇게. 여학생은 총 40명, 찬성은 24. 40분의 24. 자, 약분해보면요. 자, 4로 약분하면 40, 이렇게 되고, 4, 6, 24. 또 2로 약분하면 5분의 3.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1, 2번 유형 중에서 1번 유형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